안녕하세요 여러분,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저는 오늘 조이스 팍님의 요청을 받고 뭐뭐 하는 가운데 라는 말과 는데 라는 말 두 개의 문법을 비교 대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관성은 있는데 엄연히 다른 두 개의 말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지금부터 설명 시작할 거예요. 설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우선 그 문법의 구조가 다른 것을 우리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뭐뭐 하는 가운데는 어미는 또는 은에다가 명사 가운데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어떤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은데, 는데는 그냥 단순히 어미지요. 또 뭐뭐 하는 가운데 이 말은 동사 뒤에 또는 있다나 없다 뒤에 또는 계시다 뒤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은데, 는데는 동사 있다 없다 이거 똑같아요. 은는 가운데와. 그러나 과거 시제 또는 미래 시제 뒤에서도 쓸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다르죠. 요거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두 개의 표현 또는 문법은 공통점이 어떤 행위나 사건의 배경 또는 상황 이런 것들을 제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 공통점 때문에 헷갈리시는 걸 거예요. 비가 오는 가운데 경기는 계속되었다 라는 문장도 옳은 표현이고요. 비가 오는데 경기는 계속되었다 라는 표현도 쓰입니다. 그랬을 때 이 는 가운데와 는데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헷갈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는 가운데는 앞에 어떤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이 지속되면서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날 때 앞 상황이 지속이 되고 뒤에 어떤 상황이 병행이 될 때 이럴 때 는 가운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침내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일이 지속이 되고 이 속에서 결혼식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일이 쭉 지속이 되고 다른 일이 또 일어나고 있을 때 는 가운데, 은 가운데를 쓰는 거예요. 어려운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러면 어려운 생활을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쭉 계속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앞에 있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요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는데, 은데는 어떤 배경, 상황을 제시할 때 또는 대조, 그래서 제시나 대조, 요런 것들을 할 때 주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데 마침내 결혼식이 시작됐다. 이럴 때는 결혼식이 시작되는 배경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앞에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거긴 하지만 이거는 두 개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어떤 배경이 있고 그 속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켜보는 상황이 쭉 지속이 되느냐 아니면 배경으로서 제시만 하느냐, 상황을 제시하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또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이랬을 때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과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서로 대조되잖아요. 그래서 뜻밖이야.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좌절을 하고 슬퍼하고 이런 건데 의외로 반대로 대조적으로 희망을 잃지 않았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이 모두 성립이 되지만 그 의미의 포인트가 조금 다른 겁니다. 앞 상황이 지속되느냐 아니면 배경을 제시하거나 대조되는 상황을 연결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또 는 가운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시제나 미래 시제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는데는 과거 시제, 미래 시제와 함께 사용할 수 있지요. 그래서 눈도 많이 왔는데 택시 타고 가자. 그래서 왔다라는 오다에다가 at이라는 과거 시제, 여기에 는데가 붙은 거죠. 그래서 오앗을 합해지면 왓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과거 시제로 쓸 수 있지만 는 가운데는 그런 거 쓸 수 없어요. 눈도 많이 왔는 가운데 택시 타고 가지 이런 표현은 없어요. 네.
그리고 비가 와서 출발하기 힘들겠는데 다들 모였군 힘들겠는데 라고 해서 미래의 상황에 대한 추측 의미가 있는 거죠. 출발하기 힘들 것 같아 라는 추측의 의미 또는 미래 시제를 나타낼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는데는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비가 와서 출발하기 힘들겠는 가운데 라는 표현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at, get과 쓸 수 있는 것은 는데다. 는 가운데는 쓸 수 없다. 기억하시고요. 또 는데는 종결형으로 원래는 연결어미거든요. 원래는 연결어미인데 앞절과 뒷절을 연결할 때 쓰는 말이지만 종결, 문장을 끝낼 때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서 문장을 끝낼 때 또는 물음표를 써서 문장을 끝낼 때도 는데는 씁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거는 열심히 했지만 내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라는 대조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불만 또는 실망,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런 종결 어미를 쓰죠. 벌써 겨울이 왔는데 이런 표현도 되고요. 또 점심 때 식사를 많이 했는데 점점점 뒤에 왜 그러지? 왜 배가 벌써 고프지? 뭐 이런 의미도 쓰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뒤에 상황 의미는 그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는데는 종결형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는 가운데는 종결형으로 쓸 수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 가운데 그리고 끝나는 거 너무 어색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쓰지 않죠. 벌써 겨울이 왔는 가운데 이런 표현도 쓰는 사람 없어요. 또 점심 때 식사를 많이 했는 가운데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결형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는데다. 는 가운데는 종결형으로 쓰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배경, 상황 이런 거 제시할 때 그래서 백화점에 가는데 부탁할 게 있으면 해. 부탁할 게 있으면 해 하는데 그 부탁을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는 이유, 배경, 근거가 바로 백화점에 간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백화점에 가는 가운데 부탁할 일이 있으면 해라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 상황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는데는 쓰지만 는 가운데는 쓰지 않아요. 저 부탁이 있는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러나 저 부탁이 있는 가운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런 표현은 쓰지 않지요. 그래서 는데는 어떤 배경을 제시할 때 쓰지만 는 가운데는 적합하지 않다. 또 이유나 근거를 제시할 때 는데는 사용하지만 는 가운데는 쓰지 않아요. 는 가운데는 앞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외에는 별로 쓰임이 없는 거죠. 비가 오는데 우산 하나 삽시다. 우산을 사자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비가 오는 거죠.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 또 이 집이 싸게 파는데 여기서 사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고 말하는 이유, 근거가 이 집이 싸게 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할 때 는데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는 가운데는 쓰지 않아요. 비가 오는 가운데 우산 하나 삽시다. 어느 나라 문법이에요? 어느 나라 어법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하고 낯설어하고 어리둥절할 거예요. 이 집이 싸게 파는 가운데 여기서 사라 이런 표현도 한국 사람들은 쓰지 않죠. 또 대조되는 사실을 표현할 때 는데를 사용하지만 는 가운데는 대조의 내용으로 쓰이지 않아요. 앞에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주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잘 못 봤다. 열심히 했다와 잘 못 봤다는 서로 대조되죠. 이런 대조되는 내용을 연결할 때 는데 사용합니다. 그 사람은 밥을 잘 먹는데 동생은 안 그래. 그래서 그 사람과 동생을 대조하는 거예요. 잘 먹는 것과 안 그런 것. 요거를 대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조적인 상황에서 는데, 은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는 가운데는 이런 경우에 사용하지 않아요. 오로지 는 가운데는 앞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그러면서 뒤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병행되고 있는 그런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차이점을 정리를 해보면 은 가운데, 는 가운데는 지속의 의미로 거의 쓰이고요. 또는 과거 시제 at, 또는 추측이나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get과 쓰이지 않아요. 또 종결형으로도 쓸 수 없어요. 그러나 는데는 배경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제시할 때 또는 대조되는 사실을 말할 때 사용하고요. 또 at,
get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종결형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두 개의 말은 의미가 달라요. 은는 가운데는 지속, 그 다음에 는 데는 제시와 대조. 요 의미 차이를 기억하시고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다면 는 가운데는 not get과 쓸 수 없고 종결형으로도 쓸 수 없어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른 궁금한 문법, 한국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